안녕하세요. 대한강통신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드리 인사드립니다. 자, 대한강통신이 오늘 시장 흐름이 눌리고 있어요. 눌리고 있는 흐름에서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도대체 왜 상승이 하루를 못 가는 거냐, 이게 굉장히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밀릴만 해서 밀리고 있어요. 밀릴만 하는 사건이 이미 터져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잡아보면서 앞으로 어떤 흐름 만들지, 다음 주는 좀 나아질지, 다음 주는 좀 기대해 보셔도 됩니다. 특히 대한강통신은 이번 주에 그래도 중요한 변곡 지점을 지났어요. 중요한 시그널 자체는 잡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그널이 대한강통신 앞으로 어떤 흐름 만들어낼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도대체 왜 이런 움직임을 보였던 건지 이번 주 흐름을 좀 차근차근히 잡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데리가 지금 일자별로 세로선을 지금 2개, 이번 주에까지는 2개, 그리고 다음 주 지점에 1개를 그어놨습니다. 자, 이 날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지난주에 주 말이죠.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면서 와, 이것도 끝났다, 이제 바닥 분명히 맞고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에 분명히 차올랐습니다. 그죠? 그랬었는데 월요일 되니까 또 찍혀 눌리고 있어요. 도대체 갑자기. 도대체 왜냔 말인가? 이틀 상승했으니까 이제 눌릴 차례라서 그런 건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맞기는 해요. 그것도 맞긴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화요일 날 중요한 지표가 발표 예정이었어요.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 CPI가 발표 예정이었는데, 이거는 소비자 물가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가 발표 예정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일단 대량 매도를 합니다. 왜? 소비자 물가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바뀔지를, 그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발표되고 그 다음에 다시 투자하면 되지, 그런 기조로 인해서 일단은 뺍니다. 일단 단기 수익만 챙겨 나간 거죠.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강하게 눌렸습니다. 화요일까지는. 자,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화요일날, 월요일 오후죠. 화요일날, 그러니까 이제 발표가 됐어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아니죠,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날 발표가 됐는데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상회하지도 않았고 하회하지도 않고 그냥 비슷비슷한 선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겠구나, 조금 이제 우려가 줄어들었어요. 6월에 미국 연준에서 협박을 좀 쏟아냈죠. 일단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이대로 가면은, 물가가 안 잡히면은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렇게 협박을 쏟아냈는데, 소비자 물가가 상회하지도 않고 하회하지도 않았다는 건 예상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협박이 먹혀 들어갈 가능성 자체가 조금씩 줄어든 겁니다. 협박 강도를 조금씩 살살살살 낮출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러면서 조금 안도 랠리가 이어지면서 어제는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왜 이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또 얻어 터지고 있느냐? 자, 오늘 또 세로선 하나 그어져 있죠. 오늘이 사실 더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에는 화요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화요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오늘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는 날이고 이미 했습니다. 지금 오데리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 자체가 지금 오전 10시 18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10시 딱 되었을 쯤에 발표했습니다. 인상했어요. 지금 어제까지는 2.5%였죠. 그런데 인상할 기조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인상할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었고 실제로 인상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상이 예측된 상황에서 빅스텝 밟거나 하진 않고 일단은 조그마한 스텝 0.25 인상을 결정을 했고,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0.75로 인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준금리가 인상될 기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반응을 하느냐? 오늘 장 시작을 하자마자 일단은 기관이 먼저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어떻게 움직일지 이미 예측을 해나가다 보니까 일단은 두 세력이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주가가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원래는 밀려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매도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일단 잠깐만 지켜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초에 다시 잡아가실 준비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오늘 내려갈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예정된 기조였어요. 왜냐? 일단은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은 원화 가치가, 원화를 회수를 한다라는 거죠.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이제 다시 회수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일단은 상승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지금 하락세이긴 했지만 조금 더 이 하락세를 부추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 기관에서 투자 기조가 바뀝니다. 가지고 있었던 돈들을 어디로 이동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디로 포트폴리오를 중점적으로 짜느냐가 문제인 건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에 있었던 돈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돈들도 일단은 채권 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채권 쪽 이자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는 뜻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돈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매도세 때문에, 중점적으로는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그런데 일단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것은, 금리라는 것은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잡아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되는데, 환율이 일단 중장기적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외국인이 이제 원화 강세다 보니까 원화의 투자 가치를 느껴요. 그러면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를 원화로 가지고 있다가 이 돈을 가지고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바꾼 다음에 원화로 가지고 있는 거 파ሻ를 어느 정도 가져가고 채권도 투자를 하고 남은 돈으로는 주식도 투자를 한다. 그렇게 다시 이 원화로, 외국인이 원화로 바꾼 걸 다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혀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조금 더 긴 기간을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수가 잡혀 들어오면서 가 위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시장 흐름 자체가 위쪽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내려가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대리가 앞에서 얘기 드렸었죠. 대한항공통신은 지금 중요한 시그널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요한 시그널이 무엇이냐? 이 하락세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잡히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주가라는 건 흐름이 있죠. 일단은 대한항공통신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상승세를 탑니다. 그리고 고점에 대해서 하락을 합니다. 일단은 내려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정을 거친 다음에 어느 자리까지는, 지지할 자리까지는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회복 반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상승으로 다시 바꿔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는 그냥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어느 구간 넘어서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까지 대한항공통신은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조정이라고는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조정을 거칠 뻔하긴 했지만 결국은 거치지 못했던 하락 장세였습니다. 하락. 지금까지는 하락이었어요. 한 번 조정 거칠 뻔했죠.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고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두 번째로 조정에 들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그널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거. 5일 추세선이 10일 추세를 크로스해서 다시 올라가는 데 성공을 했다. 5일의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조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이 조정이 얼마나 가든 지금 바닥 구간에서, 윗구간에서, 애매한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오셨다라고 하시면 이제부터는 좀 수량을 확실하게 늘리시면서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 오늘 매수했는데 괜찮은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움직일 때 저점은 살짝씩 높여 나가면서 그리고 고점은 조금 더 높여 나가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매도 못하신 분들 계실 텐데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고점을 만들어 나갈 때는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조금씩 높여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 그러면 지난주에 매수했었는데 이대로 가만히 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 번만 더 매수 잡아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 이번에 내려갈 때는요.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약간 공교롭긴 하지만 사실 다음 주 초까지는 조금 더 눌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눌리는 지점에서 추가로 좀 잡아두셔라. 잡으시면서 평단가 어차피 많이 차이 안 날 거예요.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내 평단가가 살짝 아쉽다. 수량 조금 모자라다. 나 원래 분할하려고 했다. 라고 하시면은 다음 주 초가 좀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조정장 중에서 제일 바닥을 찍는 그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지 말고 매수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목요일까지는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는데 그렇게 오래 눌린다고요? 라고 하시면서 긴장하실 수도 있지만 목요일날 또 하나의 빅 이벤트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목요일날 무슨 일이 있느냐? 이날 23일입니다. 그리고 이날 무슨 일이 생길 거냐면은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안정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날입니다. 이게 완전히 뭐 확정을 짓는다거나 완전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도 그래도 매출액 정도는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서 버티고 있었던 개미들의 매도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우리나라에서 시총을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이 과도하게 밀리게 되면은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미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조금 충격을 받으면서 추가로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진짜 제일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최대한 제일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지점을 놓치지 말고 일단은 준비를 하셔라. 다음 주는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매수할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 즉 마지막 주죠. 7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대한강통신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는 이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 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본격적으로 개미의 매도세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죠.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매도했습니다. 매도할 만큼 매도했어요. 그래서 이미 다른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도 이렇게 7월만 보아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죠. 물론 사정은 있어요. 그들로 여기선 지지할 거라 생각했고 저기서 지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량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순매수를 하고 있죠. 이때 대량 매도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매수했던 물량이 더 많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바닥에서 일단은 한번 올라갈 때 단기적으로 한번 쳐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들도 예상치 못한 바닥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부터 다시 수량 늘려 나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량을 늘려 나갈 때 이미 어느 정도 충격이 올 것이다. 시장 충격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매도로 찍어 누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바닥을 놓치지 말고 잡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도망가시면 안 돼요. 도망가시지 마시고 최대한 잡아보시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놀라시지 않게 미리 얘기를 드리겠는데 그 충격이 오는 지점이 9,200원까지도 밀려날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하게 찍어 누르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까지 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대한강통신을 매수를 최대한 해주셔야 된다. 왜냐? 외국인 이미 중간에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수량 잡아놨습니다. 그죠? 수량을 잡아놨기 때문에 찍어 눌러서 마지막으로 수량 잡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들도 기다릴 거예요. 무엇을 기다린다? 삼전하고 하이닉스에서 일단 빠져나온 개미들 있죠. 그들이 바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일단은 너무 당했기 때문에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바들바들 떨고 있다가 이거 나 무서워서 주식 못하겠다 하면서 떨고 있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죠.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면은 나 그런데 주식으로 이렇게 날렸는데 어디서 다시 돈을 챙겨와야 되지? 그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렇죠. 여러분 주식으로 돈 잃은 건요. 어떻게 보면은 주식에 다시 들어오셔야지 그래도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주식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어느 종목을 올라타야지 내가 최대한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을까를 골라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차트를 여러 번 봐요. 그리고 섹터 흐름도 조금 챙겨보시겠죠. 어떤 게 잘 나간다더라. 저런 게 잘 나간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실 건데 일단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매출 자체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집니다. 삼전도 이미 터졌죠. 하이닉스도 잘 나올 거예요. 잘 나올 건데 문제는 컨센서스 하회라는 게 문제죠. 기대치에 충족을 못할 것이다 라는 게 문제인 거고 일단 두 종목이 매출 자체는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시총 1, 2위가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반도체 소부장 잘 나가겠죠. 그 다음 흐름 자체는 그리고 얘네들 잘 나가게 되면은 얘네들 지금 왜 잘 나간대요? AI 때문이잖아요. 그죠?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후속으로 따라붙을 애들이 누구죠? 결국은 전선주들 그리고 원전주들 전기 관련된 테마들 그죠? 이들이 함께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아마 그리고 그 다음쯤에 로봇이 따라붙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는데 이런 흐름으로 일단은 사이클링을 타 나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대한광통신은 돈이 상당히 빨리 몰려 들어올 수가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최대한 눌리게 되면은 9,200원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망설이지 마셔라. 이때 도망치고 싶으실 수가 있는데 도망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매수하시면서 버티셔야 되고 다음 주에는 일단 목요일까지는 그래도 이 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시장이니까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수는 있는데 13,3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상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까지는 가볼 수 있으니까 나 더 눌리기 전에 일단 투자금 회수는 조금 해야 된다. 더 아래서 잡을 거라면은 일단 돈이라도 확보해 놔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그 지점 노리셔라. 이 13,300원이라도 노리셔서 매도 한번 하시고 끊어 가신 다음에 저 바닥에 눌렸을 때 다시 준비를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잘 준비만 해주시기만 하시면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원래 버텼어야 했을 자리 자체가 이 15,400원 지금 뚫어야 할 자리 자체가 15,400원이 제일 두껍거든요. 제일 돈의 흔적이 두터운 자리입니다. 보시면은 상승을 할 때도 그렇죠. 지금 상승을 할 때부터 저 바닥에서부터 돈의 흔적을 전부 봤을 때 가장 크게 남아있는 구간이 13,300원 상단 그리고 15,400원의 하단 구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뚫어야만 하는 그 구간이에요. 그 구간에 돈의 흔적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 정도 매수세 잡히지 않은 한 뚫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짧게라도 확실하게 끊어 나가시면서 일단 투자금 회수를 하시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기회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대신 이 바닥에서 기회 잡기만 하면은 이제부터 매수세가 잡혀 들어올 거죠. 그 매수세를 타고서는 이 벽을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도 17,500원 상당 한 18,700원 이 선까지는 빠르게 반등을 할 수가 있는 자리예요. 자, 그럼 우리 9,200원부터 봐도 충분히 큰 수익을 얻어보실 수가 있는 자리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일단 반등하고 난 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끌려 올라갈 거긴 한데 일단 이번에는 너무 하방까지 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상단 저기 신고가 뚫고 올라간다. 그 기대를 가져가셔도는 되지만 어지간한 거래량 이렇게 터지지 않는 한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살짝만 낮추셔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딱 정고점 수준 완전 고점 말고 정고점 이 양봉을 2번 만들었었던 딱 27,500원 정도까지만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추가로 눌린다라고 하면 진짜 바닥 만든다라고 하면 9,200원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서 버티다가 가면 더 좋긴 하죠. 그래도 이 9,200원에서부터 1,500원이라고 얘기 드릴게요. 1,500원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회복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그 상단이 18,700원. 나쁘지 않아요. 제법 수익 챙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점을 끌려 올라간다라고 하면 2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끌려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27,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나쁘지 않아요. 그죠? 기대해 보실 만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눌려있는다라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제 이 바닥도 머지 않았습니다. 이 하락의 끝, 이 조정의 시작도 머지 않았으니까 진짜 잘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대리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이해했는데 나 결단을 내리기가 힘들 것 같다. 또 그 순간에 마주하면은 나는 결국 바닥에서 매수 못할 것 같다. 나는 망설일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사실 그렇죠.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누구 말 하나 믿어가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내 판단조차 믿어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조언을 최대한 끌어당겼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그 조언, 이 결단 내리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오대리가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하자라고 알려드릴 거고 오대리가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자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기간 동안 나는 좀 가이드라인을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대응이라고 2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이제부터 일단 시장 변동성 자체가 큽니다. 바닥 구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마다 일단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 좋을지 매수할 자리에선 같이 매수하자라고 매도할 자리에선 같이 매도하자라고 문자 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대응 문자 받아보시면서 나 혼자 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오대리 도움 조금씩 받으시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대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돈의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오대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 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대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흘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 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 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 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 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 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이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0,000원까지 찍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돈이 터져 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0,000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에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 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봉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혹가차기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대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대리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 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대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내용이 굉장히 길어졌고 사실 흐름 잡아드린다라고 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앞에서 다 했습니다.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 어닝 서프라이즈 터진다 하더라도 일단 시작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왜냐? 3전 벌써 실적 발표했습니다. 잘 나왔어요. 재료 소진은 해버렸죠.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겁니다. 잘 나올 겁니다. 하지만 추세를 바꿀 정도로 잘 나오진 않을 것이고 일단 잘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실적 확인하고 재료 소진해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미들, 지금 버티고 있는 개미들이 이 하이닉스 실적 발표만 기대를 하면서 버티고는 있는데 재료 소진이 해버리다 보니까 이제 개미의 본격적인 매도가 잡히면서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그렇죠. 이 두 종목이 너무 큰 파샤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 자체가 이 두 종목의 흐름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 쫓아가고 이제 지수가 추종을 하고 그리고 그 지수를 다른 종목들이 추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날은 특히 조심하실 필요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찍는다 하더라도 설사 지금 자리 무너뜨리고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이 매도해버린 개미의 매수세가 잡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종목들로 이동을 하겠죠. 특히 이 개미들 절박합니다. 믿었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서 손실 보고 들어오시는 개미들이에요. 그죠? 절박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투매세가 잡히면서 쭉 올라갈 수가 있고 회복 반등 빠르게 잡아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된다. 개미들이 몰려오기 직전인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 몰려갔었던 개미들이 들어오기 직전인데 우리가 포기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진짜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우리 진짜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되니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최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시면서 최대한 마지막 매집의 준비를 하시면서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한광통신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위안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잡아줘서 좋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